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송도에 있는 고등학교들의 대학 진학률과 두 번째로는 송도의 일반고에서 한국외대를 합격한 사례를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송도의 대학 진학률. 자, 1위부터 6위까지 있는데 순위는 4년제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포스코 고등학교가 65%로 4년제 진학률이 1위네요. 전문대는 한 명 같더라고요. 0.4%고요. 기타 29.2%. 재수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건고 같은 경우는 61.3%의 4년제 진학률이고요. 전문대 14.4%. 전문대가 20%가 안쪽으로 형성이 돼 있다는 건 학교가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1위부터 6위까지 20%가 전문대가 넘는 학교가 해송고하고 방문여고인데 사실 진학률로 따지면 전문대를 많이 가지 않는 편이에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또는 인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송도 학군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죠. 신성고등학교는 기타가 27.4%로 30% 가까이 되네요. 해성고는 전문대가 조금 20%가 좀 넘고요. 송도고는 특징적인 게 뭐예요? 재수 비율이 많다라는 거죠. 송도고 하면 명문고등학교인데 이 명문고에서 아이들이 내신 따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등급, 6등급 또는 4등급 아이들은 정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겠죠. 정시를 준비하는 기간이 또 현역 아이들, 고3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재수생에 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재수로 넘어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문여고는 전문대 진학률이 좀 높죠. 그리고 기타도 많고요. 그래서 방문여고 진학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뭐 학교별 다시 한번 보면 포스코는 자사고예요. 자사고고 남자, 여자 이렇게 보면 남학생이 102명, 여학생이 124명의 졸업자가 있었고요. 국외 진학이 한 12명 정도 됐네요. 대건고는 남고입니다. 남고에 292명이고요. 사립이에요. 신성고등학교도 남고예요. 314명의 졸업생이 있었고요. 공립고등학교고요. 연성고등학교도 남고입니다. 공립고등학교고요. 그래서 남고는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시면 되겠죠. 대건고, 신성고, 연성고 이 세 학교를 비교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송도고까지 있네요. 송도고까지. 송도고는 사립고등학교고요. 343명의 졸업자가 있었습니다. 해성고는 여고입니다. 공립고등학교고요. 14명의 그 국외진학이 있었네요. 방문여고도 여고입니다. 사립여고고요. 240명의 졸업자가 있었고 국외진학은 한 4명 정도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반고 2.8등급으로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보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자, 그 학생을 봤더니 이번에 이제 한국외대를 합격한 학생인데 수상 경력은 12개였어요. 모범상 포함을 해서 12개면은 사실 많은 편인가요? 상대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가천대를 간다. 그러면 가천대를 기준으로 12개면 많은 편이죠. 하지만 한국애들을 기준으로는 적은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30개가 넘거나 50개가 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12개면 어떻게 이 12개로 한국 애들을 합격했지? 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학생은 합격을 했을까요? 그 말은 그 수상 경력의 그 개수가 중요한 거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상 경력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을 탔는지 그리고 그 상을 타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수상 경력이 너무 적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거나 또는 뭐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죠. 물론 이번에 이제 2022년 입시부터는 상을 한 학기당 한 개뿐이 적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부분들은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로 희망사항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방송 컨텐츠 마케팅 디렉터. 희망사항이 좀 구체적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미디어 쪽으로 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 PD나 방송 작가로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꿈이 되게 구체적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되게 좋겠다. 또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학생부 그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생기부를 기획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동아리 활동인데 1학년 땐 시사탐구반을 했고요. 2학년 땐 진로탐구반, 시사탐구반, 3학년 때도 뭐 시사탐구반. 근데 동아리 개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입시까지만 해도 동아리 개수에 자율동아리 개수가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율동아리를 막 2개, 3개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1학년 때는 자율동아리도 아예 없었고요. 3학년 때도 자율동아리 활동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율동아리 개수만 봤을 때는 개수적으로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대를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율동아리 활동 안에서의 질이 좋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꼭 자율동아리 개수가 적다든지 아니면 활동의 개수가 적다든지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질을 높여야 되겠죠.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양보다 질이다. 네 번째로 봉사활동인데 1학년 때 28시간, 2학년 때 50시간, 3학년 때 14시간에서 뭐 100시간은 안 되지만 한 80시간 정도 채웠죠. 많은 건가요? 절대 많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시간 또는 300시간 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 표준이에요. 왜? 외대를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봉사활동의 양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 어떤 봉사활동을 했느냐? 자, 이 학생을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는 이제 자기소개서에 쓰면 되겠죠. 교과 성적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8등급이었어요. 일반고고요. 물론 외고나 국제고라고 했을 경우에 2.8등급이면 충분히 외고에 갈 수 있는 외대에 갈 수 있는 실력이 되죠. 하지만 일반고에서 2.8등급이면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외대를 합격했잖아요. 그것도 서울캠을 글로벌 캠퍼스가 아니라 영어 성적을 봤더니 영어 성적이 1학년 때 3등급, 3등급, 2학년 때 3등급, 2등급, 3학년 때 2등급. 물론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이렇게 향상되는 느낌은 보여주지만 1등급이 없죠. 외대의 경우에 뭐 영어 성적을 잘 많이 볼 텐데도 불구하고 영어 성적이 1, 2가 아니에요. 그만큼 학생부 그 종합전형에서는 꼭 성적만을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학생이 이제 어느 학과를 지원했냐면 프랑스학부를 합격한 겁니다. 독서활동은 1학년 때 13권, 2학년 때 18권, 3학년 때 4권. 뭐 이것도 그냥 무난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프랑스학부 합격한 학생의 학교는 인천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고요. 그 다음에 내신은 2.8등급이고 진로희망사항은 방송 컨텐츠 마케팅 디렉터. 동아리 활동은 시사탐구반을 3년 동안 쭉 했고 자율동아리도 뭐 시사탐구반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개수적으로 많은 건 아니다. 봉사활동도 82시간,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인 봉사활동을 했었고요. 수상경력 12개, 독서활동 35건.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결론을 내리면 자, 내신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양쪽으로 봤을 때 생기부를 막 빠방하게 채운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격했을까? 자, 핵심적인 게 있더라고요. 이 학생은 뭐가 좋았냐면 합격 비결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흔히 세특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세특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국어 선생님은 국어과는 국어 선생님이 써주실 거고, 뭐 수학과는 수학 선생님이 써주실 텐데, 그 밑에 이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선생님들이 되게 잘 써주셨더라고요. 물론, 선생님들이 잘 써줬냐? 아니죠. 아이가 활동을 잘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세특에는 보통 뭐가 기록이 되죠? 뭐 발표한 거라든지 보고서를 쓴 거라든지 수행평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진로와 연관돼서 특징적이게 활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국외대를 못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우수하다고 하면 충분히 내신이 부족하고 양이 부족해도 갈 수 있다. 이 학생의 그 생기부 장수로 보면 16장이거든요. 3학년 때까지 16장이면 제가 어느 정도까지 봤냐면 28장, 30장이 넘는 아이들도 봤어요. 그런데 16장으로 한국외대를 합격한 건 그만큼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활동들을 했다. 그래서 그 질적으로 표현한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기록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국외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